자, 안녕하십니까. 태경회계법인의 김상원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강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기업들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그 주식회사의 개념, 법인의 개념, 기타 여러 가지 또 세금 개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이 숙지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전략을 논의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여러 단계로 나눌 건데요. 먼저 이 법인의 개념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법인의 장단점, 두 개는 이제 공개의 어떤 개념을 할 것이고요.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상속 증여와 관련된 것들은 일부에 한정된 얘기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법인의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요. 법인은 법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지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자연스럽게 사람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물리적 결합을 해서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제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 부여받게 되는 거죠. 신생아는 그래서 출생지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관청에다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호적 등본에 올라가는 거죠. 호적 등본에 이제 기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들지 않고 법으로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법으로 만드는 사람은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인간을 있다고 법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려면 법으로 만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법원. 근데 뭐 법원은 이제 우리가 지방법원 중에서 이제 상사 업무를 하는 그런 지방법원을 말하는 거죠. 법원에다가 사람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났습니다. 홍길동, 벌써 5분이야? 3분이야? 홍길동, 그다음에 일진의 임꺽정, 이런 세 사람이서, 자연인이서 법원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법인이 활동을 해야 될 근거 자금이 필요하니까 법인 통장에 이 법인이 앞으로 향후 활동할 자금을 집어넣어라. 그게 출자금, 자본금이죠. 그래서 홍길동, 일찜의, 임꺽정이 각각 금액을, 홍길동이 한 5천만 원 집어넣고, 일찜애가 한 3천만 원 집어넣고, 임꺽정이 한 2천만 원 집어넣어서 한 통장에다가 1억의 자본금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을 법원에다가 이제 잔고증명을 띄고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 법인의 활동 자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신고를 해주면, 법적 요건을 구비해서 신고를 해주면, 여기 있는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자금을 가지고, 활동할 자금을 가지고 법인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법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이 부여를 하게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우리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 있지도 않은데 있는 걸로 약속을 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법으로 만들어진 인과는 자연인과 비슷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5분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보다시피 법인은 그 법인의 돈을 댄 사람, 이거 이제 여러 가지 회사 형태가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법인이 있습니다만 요 중에서 또 이제 주식회사, 우리가 가장 흔한 게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댄 사람들을 이제 주주라고 이제 출자잖아, 이제 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돈을 댄 사람들이 직접 이 법인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돈만 대고 전문 경영인이나 월급 사장을 들여서 법인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통치 없는 법인을 대신해서 활동할 사람들을 뽑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사를 법인의 팔다리인 이사. 요 이사는 당연히 이제 자연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사가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가 한 명이면 이 사람이 당연히 대표이사가 되는데 이사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사회가 하나의 기관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뽑겠죠. 여기는 이사가 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대표이사를 누구 할 것이냐는 주주총회에서 뽑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만 대표이사를 할 거냐? 두 사람을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을 대표이사로 했는데 두 사람의 도장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면 공동대표고 따로따로 각자 알아서 활동한다 그러면 이제 각자 대표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출자자의 의사를 위해서 선임된 이사들이 활동을 하려면 이 법인의 이해관계와 출자자의 이해관계에 맞아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차리거나 제3자의 이득을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공정한지를 감시하는 감사, 그 하나의 기관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죠. 각각의 이제 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주식회사의 법인의 팔다리는 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1년에 딱 한 번 열립니다. 정기총회는. 또 뭐 수시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이 기본이고 필요시마다 열 수 있는 게 주주총회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가 가장 최고 의결기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도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감사, 이렇게가 주식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관들이 형체가 없는 법인의 행동을 이제 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 임원이라고 불러요. 이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런 사람 임원입니다. 주주는 임원이 아니에요. 그냥 출자자입니다. 단지 여기다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권리는 뭐냐면 돈을 투자했으니까 출자한 돈에다 배당을 이제 받을 권리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근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은 이제 일반 평직원 부터 이제 뭡니까 부장급까지 해서 수많은 평직원을 뽑아놓죠. 이 사람들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에서 부리는 사용하는 사용인이 되는 거예요. 사용인이 된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법인이 고용해서 월급 주고 이렇게 부리는 사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감사나 이사나 이 사람들도 보수는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여기와는 달리 이 전체 법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으로 정해진 각각의 의무와 또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법인이 태어나면요, 우리가 호적등본처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법인이 태어났으니까 사람 이름처럼 홍길동처럼 법인의 성명이 상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주식회사.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10분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땡. 자자자자자. 끊지 말고. 자, 됐고. 10분만 더. 자, 이게 상호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 법인이 어디서 활동할 건지 주소지. 본점 주소죠. 본점 주소. 본점 주소. 만약에 지점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지점도 둬도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활동할 건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그 다음에 주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이 등기부등본은 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이 법인의 상호와 본점 주소와 대표이사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공적으로 활동을 신용 있게 실효성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표이사 말고 이사는 성명과 주민번호까지만 들어갑니다. 물론 일반인이 뛰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번호가 다 안 나오고 뭐 끝자리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주소는 요건 대표이사만 들어갑니다. 이사는 주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만약에 주소지를 변경하면 그러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말고 또 감사도 있죠. 감사도 성명과 주민번호가 들어가서 여기는 대표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한 뭐 2년, 3년 정해져 있는데요. 3년 정도 딱 정해져 있는데 그 3년이 지나면 이 대표이사를 갖다가 다시 선임을 할 것인지 요걸 또 결의를 해가지고 주총에서 결의를 해서 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등기부등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법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태어났는지, 왜 이런 법인을 만들었는지 목적은 뭐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법인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뭐 건설업을 하려고 한다. 이게 특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는 뭐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려고 한다. 또는 뭐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한다. 또는 뭐 교육 사업을 뭐 학원이나 기타 뭐 교육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요 설립 목적, 왜 태어났는지 목적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사업 이외에는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가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주주총회에서 여기 있는 사업 목적을 플러스해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원이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하려고 그러면 세무서에다 사업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내죠. 사업자 등록. 이 사업자 등록은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가가치세의 납세번호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번호다. 근데 이 부가가치세 납세번호는 사업장별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이 뭐 종로에 있다. 또 지점이 저쪽 중곡동에 또 있다. 또 인천에 또 있다 그러면 사업장이 3군데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가 그때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 등록 번호가 3개니까 부가세를 납부할 사업장도 각각의 세무서에다가 3군데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3개의 사업장이다 법인의 사업장 아닙니까? 그러면 3개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을 다 합산해서 법인 소득이 나오면 그 법인의 소득인 법인세는 어떻게 하느냐? 법인 등록번호로 내는 거예요. 자연인처럼. 그러니까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내는 것이고 그 사업장에서 모인 모든 이 법인의 활동으로 생긴 모든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법인세는 법인 등록번호로 신고를 해서 내는 거죠. 이런 10분 상황입니다. 지났습니다. 땡. 아, 야, 이거 너무